공군 장교를 꿈꾸는 입대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군 사관후보생 장교 출신 홍사명 원장입니다. S오피서에서 후배 장교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번에 145기 공군 학사 장교와 관련해서 144기라든지 143기와 구별되는 점, 즉 변경되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특히 특별전형과 관련해가지고 변경사항이 꽤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군 145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철저하게 이 계획 관련되는 부분 것의 요강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답 시험에서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굿뉴스입니다. 희소식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름 아닌 한국사 필기 시험의 출제 범위가 축소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한국사에 대한 부담이 꽤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공군 장교로 입대하는 우리 입대생 수험생들 많이 있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영어도 아니고 전공도 아니고 또 간부적성 도구 시험, 물론 약간 부담이 있지만 그보다 더 부담이 큰 게 한국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사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행히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되죠. 예전에는 고등학교 학습 범위 중심 근현대사가 포함됐고 공군 핵심 가치 있습니다. 공군 핵심 가치만 따로 제가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근현대사를 포함해가지고 고등학교 학습 범위 전반이 아니라 바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근현대사만 기준으로 해서 한국사 필기시험의 출제 범위가 축소되어졌다 하는 부분이죠. 공군 핵심 가치 2개 문항 포함된 것은 동일합니다. 공군 핵심 가치 2개 문항 부분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고등학교 학습 범위 전반에 대해서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에서 근현대사만으로 축소되어졌다. 공군의 핵심 가치 2문항 포함되는 것은 변경이 없다. 공군 핵심 가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영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건데 145기에서 특기가 공군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그 수많은 특기 중에서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그 명칭 변경이 다름 아닌 기존의 헌병 특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특기지요. 네, 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헌병 특기를 받는 사관후보생 장교들 꽤 있었습니다. 아는 동기들도 헌병 특기 받고서 일부는 장기로도 근무하지만 대부분 단기 소대장으로서 또는 헌병 중대 중대장으로서 근무하고 나온 많은 사대들이 있었는데 헌병이라는 명칭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군사경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기에서 헌병 특기가 아니라 군사경찰 특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군에서 자신의 부하들, 병사들을 많이 소유한 특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헌병특기 그리고 방공포 특기였는데 이제는 헌병특기라고 명칭 안 하고 군사경찰특기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경찰 특기는 대부분 각 기지에서 몇 개의 소대들이 있습니다. 군사보안상 그 소대의 규모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소대의 소대장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또 소대장에서 중위 어느 정도 호봉이 있을 때는 헌병중대 중대장으로도 근무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헌병소대가 아니라 군사경찰소대, 또 헌병중대장이 아니라 군사경찰중대장, 헌병소대장이 아니라 군사경찰소대장 이렇게 명칭으로 칭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경사항입니다. 제출 서류에 있어서 구별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군필자가 있고 군미필자가 있는데 예전에 군미필자만 병적기록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군필자 중에서도 공군장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병사로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군이 자기의 적성에 맞고 장교로 임관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은 일부 부사관으로 근무했던 분들 중에서도 장교로
근무해야겠다 하는 경우는 군필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군 사관후보생 장교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예전에 군 미필자는 병적 기록표를 제출했는데 신원조사 서류에 있어서 군 미필자는 여전히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병적 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군 미필자가 대부분인데 이분들은 병적 기록표라고 안 하고 지금서부터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병적 기록표는 군 필자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필자만 병적 기록표를 제출하고 군 미필자는 이제 더 이상 병적 기록표가 아니라 병적 증명서를 신원조사 때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신원조사는 공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직할부대 국직부대인 기무사에서 담당합니다. 기무사가 물론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변경사항입니다. 전형 일정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어졌습니다. 2차 전형과 3차 전형에 있어서 구별되어지는데 원래 2차 전형이었던 신체검사, 면접, 신원조사, 대학교 성적 접수 이 부분이 신체검사 면접만 2차 전형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3차 전형을 구별해서 신원조사 부분이 3차 전형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하는 신원조사가 3차 전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 그리고 결격사유라든지 최종선발위원회가 3차 전형에서 진행된다 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예전에 2차 전형에서 신원조사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사로 이와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했는데 신체검사 면접까지만 2차 전형으로 하고 그리고 2차 전형에 합격하면 사실 거의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3차 전형에서는 pass or fail, 당락을 가리는 겁니다. 즉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또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것을 패스 오 페일 기준으로 해서 최종 선발을 한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네, 다섯 번째 이후의 차이점들은 사실은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 전형을 지원하는 입대 수험생들에게만 해당합니다. 특별 전형 2와 관련된 변경 사항들이 각 특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거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전형 말고 특별 전형 1과 2가 있는데 특별 전형 2 관련되는 사항에서 첫 번째 운항 관제 특기입니다. 누구나 운항 관제 특기 원하는 특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필수 전공이 추가됐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관련 학과가 추가되었고 인공지능과 드론 관련 학과에서 자격 조건을 우대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대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국토교통부 인정 항공 영어 구술 능력 증명입니다. 항공 영어 구술 능력 증명 이 부분 것은 사실은 관제사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죠. 그래서 항공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이 시험인데 여기에 4등급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는 자격이 아니라 우대 조건입니다. 우대에서 선발한다 하는 부분이고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특별전형 2 있어서 운항 관제 쪽에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특히 인공지능과 드론 관련되는 학과가 필수 전공에 추가되어졌다. 그리고 자격 요건 중에서 항공 영어 구술 능력 증명 인증시험 4등급 이상자 취득되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그리고 무기정비에 해당하는 군수에 있어서도 특별전형 2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특기 부분인데 많은 제자들이 정보통신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군 복무하고 또 전역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필수 전공 내 분야가 전산통계라는 분야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항 관제에서는 필수 전공이 인공지능과 드론 관련 학과가 필수 전공이 추가된 반면에 지금 정보통신에서는 필수 전공 내에 분야가 추가된 거예요. 전산통계라는 분야가 추가됐고 그리고 지원 자격과 선발 기준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데 바로 특별전형 2다 보니까 필수 전공 5급 공채자 그리고 전자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컴퓨터 시스템 운용 기술사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지원 자격 기준을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수특기입니다. 무기정비특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지원 자격과 선발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전공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주라서 4차 산업기술 관련 자격증 보유자가 추가되었어요. 그러면은 4차 산업
기술 관련 자격증, 추가된 자격증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이러한 추가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무기정비특기에서, 즉 군수특기에서 특별전형 2로 선발한다는 사실이죠. 그 자격증에서는 로봇 기술 국가 자격증 있고 3D 프린터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로봇 기술 국가 자격증에는 로봇 기구 개발 기사 자격증, 로봇 하드웨어 개발 기사 자격증,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자격증이 해당되고요. 3D 프린터 국가 자격증에서는 3D 프린터 개발 산업 기사 자격증과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자격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공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그러니까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기본 자격이요 사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4차 산업 기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특별전형 2의 지원 자격, 군수특기 즉 무기정비특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군수특기의 무기정비 말고 보급 수송에 있어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보급 수송에 있어서는 전공 분야 관련해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본이죠. 거기에 CPM 즉 미국 공인 물류 및 구매사, 그다음에 CPIM 생산 재고 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면은 특별전형 2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ERP 정보관리사라든지 ERP 정보관리사 1급 2개 이상 소유 자격증 취득자의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느냐? ERP 관련되는 자격증은 사라지고 CPM 미 공인 물류 및 구매사 CPIM 생산재고관리사 자격증이 신설되어졌다. 이와 같은 내용이 변화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145기에 있어서 144기와 3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용어의 변경, 그리고 또 일반 전형에서의 한국사의 범위의 축소, 그리고 또 각 세부 특기별로의 변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변화에 민감하게 빨리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특히 변화된 전형에 직접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예전과는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수월하게 합격의 가능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공군 사관 후보생 장교를 준비하는 입대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그간의 S오피서의 공군 사관 후보생 관련되는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군 관련되는 입시를 수월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S오피서의 홍사병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